분에게 마지막 강의 함께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마지막 강의 잘 들어주세요. 시작합니다. 강의를 좀 벗고 할게요. 네. 갑자기 후끈 달아올라가지고. 아니 제가 그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청소년들을 마이크 아니 목소리 다 들리지 않나요? 네. 이게 에코가 울리면 저 워낙 목소리가 커가지고 충분히 저기 뒤까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강의 제안을 받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언제 있었냐면은 한 20여 년 전에 대학 다닐 때 과외했을 때.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경제 쪽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냥 가서 입으로만 얘기를 하겠다. 근데 집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제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청소년들은 이 비주얼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만들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저 소개부터 시작해서 7개의 질문을 제가 드릴 겁니다. 7개의 질문을 드리고 7개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 마지막에 제 질문을 해서 확인, 복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날 건데 전체적인 수풀, 전체적인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처럼 돈을 좀 버실 수가 있어요. 저는 누구냐면은 고현철입니다. 고현철이고요.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죠? 네. 칼럼을 쓰죠. 한국경제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금융신문이라는 잡지에 또 글을 쓰고 있고요. 글 쓰고 주로 이제 글을 쓰고 강의는 별로 안 해요. 글을 쓰는 거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원래 20대 이상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10대니까 10대를 위한 질문 7개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과연 이 7개의 질문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야, 이 얘기 듣고 나서 생활해보고 나서 여름방학 캠프 때 돈을 좀 모으셨는지 저한테 또 피드백을 해주세요. 7개의 질문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집중하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망신당하실 수 있어요. 저를 꼭. 자, 경제를 왜 알아야 할까요?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산다. 먹고 사는 건 지금도 먹고 사시잖아요. 근데 이거 엄마가 돈이 하면 제 힘으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잘 살기 위해서 경제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고생을 해요. 힘들게 살아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사고 싶은 거 못 사니까 힘들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기 위해서 경제를 배우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그럼 잘 살기 위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 거예요, 질문이. 지금 1번의 답이 뭐였었죠? 잘 살기 위해서. 이따가 다 끝난 다음에 제 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은 잘 살기 위해서.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돈? 또? 돈 말고 또 뭐 필요하죠? 시간 관계상.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 돈, 일. 이 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나이가 10대니까 80까지는 일하셔야 돼요. 적어도 80까지는 여러분들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대략 60년 정도를 일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억지로 하면서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지를 찾으셔야 돼. 저도 찾았어요. 찾았는데 뭐가 제일 잘 맞냐면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떠드는 거하고 제일 좋아하는 거 글 쓰는 거. 근데 수입이 되느냐? 돼요.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본인들이 알고 80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학교 다니면서 본인의 적성에 맞춰서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인데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고 적게 번다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빚더미에 올라설 수 있고 돈을 적게 벌어도 푼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푼돈을 만들어서 목돈으로 그리고 그 목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었죠. 처음에는 종잣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 관리하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일이나 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전문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겠죠? 그래서 외제 자동차 중에 뭐가 있죠? BMW라고 있어요. 아시죠? B를 H로 바꾸세요. H가 뭐냐? 홈, 하우스. 그래서 집은 홈, H. 돈은 머니, 일은 워크. 그래서 BMW가 아니고 HMW. 두 번째 질문 답 말씀드렸어요. HMW.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모아야 돼요. 대출을 대출 벌써부터 대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답을 빨리 얘기했다. 오답이었습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변별력을 갖춰야죠. 이 집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 집이 싼지 비싼지 이런 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일례를 들면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아파트. 아파트를 사겠다. 그럼 저 아파트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터득한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가지를 아셔야 돼요. 집 자체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네 가지 아셔야지 변별력이 생기고 집 주변에 네 가지를 아시면은 그 또한 변별력이 생겨요. 그럼 집 자체만으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까요? 최고. 체감 누가 그랬어요? 오, 체감. 그렇지. 그거를 우리는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로 일조권.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수. 네? 평수. 평수도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평수가 이제 천차만별인데 평수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망. 뻥 뚫려야죠. 꽉 막혀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세 번째는 응? 아, 층수. 그러니까 어떤 층에 따라서 일조가 좋고 조망이 좋은 거니까 층수는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 시간 관계상 얘기할게요. 소음, 진동, 악취. 소음, 진동, 악취. 소음이 심하거나 진동이 있거나 악취 냄새가 나면은 안 되겠죠. 그다음 네 번째는 접근성. 네? 접근성. 그거는 이제 집 자체만으로 봤을 때 그건 이제 집 주변이고. 네. 학군.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자 이따가 질문 들어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조, 두 번째는 조망, 세 번째는 소음, 진동, 악취, 네 번째는 환기.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주상복합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환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막 틀고 여름에 막 그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네 가지에 대해서 기억하셨고 이따가 질문 들어갈 거고 그러면 집 주변을 봅니다. 집 주변에도 네 가지. 네 가지 뭐가 있을까요? 교통. 교통. 또 교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학교. 그렇지, 교육. 학교나 교육이나 뭐.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의. 그거는 집 자체만 봤을 거고 이거는 이제 집 주변. 편의시설이죠. 백화점, 지하철역, 뭐 대형마트, 뭐 등등등등. 마지막 네 번째. 공공기관. 주변 환경이라고 얘기할게요. 주변 환경. 뭐 혐오 시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은 저쪽에 구례 가면은 여기
거기 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시민도 공장이 있어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을 사시려 그러면은 집 자체만으로 보는 거 4가지, 집 주변을 보는 거 4가지. 그 정도 변별을 할 줄 알고 집을 사야지.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집을 사는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예요. 그게 뭐죠? 선분양이죠.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고 그냥 광고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덜컥 계약해서 집을 사는 거예요. 3년 후에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덜컥 핸드폰을 사든지 커피를 사든지 뭘 하나 사도 직접 가서 확인하고 사는데 집은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다 그렇게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변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자, 4번째 질문. 그럼 변별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죠? 공부해서. 누가 그랬어요? 공부. 이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공부하셨어요. 공부를 안 하면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공부를 꼭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5번째 질문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공부는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공부를 배우니까. 자, 공부는 어떻게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공부방에서. 이런 거는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방송, 언론, 신문에서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는 데는 공부방밖에 없어요. 만약에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배우려고 그러면은 잘못된 거를 가르쳐 주죠. 아까 저기 어린 친구가 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든지 또는 뭐 집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선분양에서 산다든지. 선분양을 받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 2가지가 있어요. 공사하는 기간이 길어. 긴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건설사가 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 완공된 다음에 당초 모델하우스에 보여줬던 그거대로 공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직접 올라가 보면 조망이 안 좋아진다든지 햇빛이 잘 안 들어온다든지 소음이 심하다든지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택에서 집을 사셔야 돼요. 나 새 집이 좋아. 그럼 새 집을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한 6개월, 1년 정도 된 집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 나 새 집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제 일찍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새 집 주공군이 포름알데히드, 유기화 산화물 이런 안 좋은 공기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러면은 6번째 질문, 공부방에 대해서 뭐 나오겠죠? 공부방에서는 무엇을 얻나요? 깨달음. 깨달음. 2글자. 깨달음. 지식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 언어를 순화해서 안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안목.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 거죠. 안목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이제 최근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 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써놨는데, 안목을 가지시면은 요 3가지의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아실 수가 있어요. 디플레이션이 뭐야? 금리 인상이 뭐래? 옐러는 누구야? 이거 겨울왕국의 엘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가계부채가 있고 뭐 시한폭탄 이런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알 수가 있어요. 안목을 가지시면. 그러면 그 트렌드를 통해서 위에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런 그래프도 해석하실 수가 있고, 결국은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대책을 스스로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안목을 갖게 되면. 그러면은 피땀 흘려서 모은 20년, 30년 동안 모은 재산을 뭐 잃을 일도 없고, 또는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잘못해서 수십 년 동안 모았던 재산들을 날리고 가족이 해체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목을 가지셔야 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나왔어요. 안목이 생기면 어떻게 살 수 있죠?
지혜롭게.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어. 잘. 네, 1번 답하고 똑같아요.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랬죠.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가 질문 안 받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봤는데 이 자리에서는 안 받을 거고, 왜냐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온라인에서 하시는데 저희 공부방이 있어요. 공부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들을 보시고, 또 밴드에 들어올 수 있나요? 네. 청소년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팬이 원하는. 아, 예. 그 밴드가 또 있습니다. 또는 네이버나 다음에 제 이름을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셨어요?